오늘은 창의융합교육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창의융합 역량과 교수자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제기되는 질문이 딱 이런 겁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요? 창의성과 창의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창의성이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특성입니까? 어느 누구나 창의성을 가지고 있나요? 창의성은 과연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창의력, 창의성, 창의성을 지닌 아이로 키우자, 창의성을 지닌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듣지만, 그 창의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창의성에 대한 이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해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19세기 이전에는 창의성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 좀 천재적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정하기 어려운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게스탈트 학파는 창의적 사고를 생산적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문제의 재구성을 과거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보아서 그 문제의 재구성을 창의성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는 이 창의적 사고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과학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창의성이란 개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능과 구조 속에서 내용을 어떻게 조작하는지의 인지 과정 중 하나인 확산적 사고, 이 확산적 사고를 기본적인 창의적 사고로 보았습니다. 확산적 사고란 것은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고 유형으로서 정답이나 오답이 없어요. 그냥 응답자가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자유롭게 답을 찾아내는 사고입니다. 이 확산적 사고로서의 창의적 사고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입니다. 최근의 연구 추세를 살펴보면 이 창의성의 발현은 창의적 사고 능력으로서의 인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서적,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여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개인의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영역, 개인, 분야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창의적 재능에 대해서 투자 이론이 있는데요. 이 투자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창의적으로 재능이 있는 개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이상하게 보이는 아이디어를 막 개의치 않고 동기화하여 제안한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에 따라서,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확산시켜 주게 되므로 아이디어가 비싼 아이디어가 되고 이것이 비싼 아이디어가 되었을 때 팔게 되고 그 아이디어는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확산하고 연계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지능, 지식, 사고, 성격, 동기부여 및 환경과 같은 6가지 자원이 상호작용되어서 지원된다고 봅니다. 최근의 창의성 연구는 이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의성의 인지적 접근, 정의성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등 다차원적 접근이 창의성 연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이제 창의 융합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인을 이야기할 때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에 적응하면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논의를 하면서
다양한 교육 결과를 제시했었죠. 우리가 1교시에도 봤었는데 OECD에서는 교육 2급 상공을 발표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OECD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6대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의 융합 인재는 누구를 말하고 창의 융합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이고 그 역량이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이 각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과 연계하여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양을 개발하여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의 기초로 역량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량이 무엇이냐? 역량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 상황에 대처하거나 어떤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죠?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경제활동과 새로운 생활 방식, 사회적 모델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 책임감 갖기도 이 OECD에서는 역량의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준비하였습니다. 예. 우리나라 교육부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이렇게 4가지 인재상과 6가지 핵심 역량을 말하고 있는데요. 4가지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4가지 인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막 똑똑하고 유능하고 막 과학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미래 시대의 인재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교양이 있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미래 시대의 인재상입니다. 또한 어떤 역량을 지녀야 하는가?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는 지난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 오른쪽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학습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화, 인문학, 감정 표현, 소통, 갈등 조정, 적극적인 태도, 이런 태도까지도 핵심 역량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융합 교육, 그 인재를 교육하고 있고 나도 창의융합 인재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단순히 뭐 코딩만 배운다든지 과학 공부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융합해 나가는 사람이 이 미래의 인재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의 발달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의성 연구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할 때 창의성의 발현은 그 내부에 꿈틀거리며 발달하던 마그마가 폭발하여 분출되는 화산 폭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창의적 특성이 가정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점진적으로 발달하다가 각 영역과 연계되어 융합되어 창의적 아이디어로 발현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때 이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격려되고 인정되면 실용적으로 창의적인 산출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가장 크게 발현하느냐? 누구나 이제 유아기 때 누구나 창의성의 잠재력은 타고나서 길러질 수 있는데 특히 유아기는 창의성의 싹이 트고 자유롭게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아는 세상의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개체로서의 발달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창의성 발달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유아들은 학습, 놀이를 할 때 말하기,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춤추기, 만들기와 같은 언어, 도형, 소리, 동작, 조작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말하게 되죠. 이럴 때 그 아이들의 창의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발달하게 됩니다. 아동기에 들어가면 유아기에 비하여는 창의성이 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동들의 창의성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유아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창의성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만 5세경에 현저하게 감소하고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도 낮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초등학교라는 좀 더 넓은 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이 사회적 권위에 타협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아동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동기의 창의성은 주관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이나 사회적 감성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반면에 성인은 더 주관적이지만 이 시기의 창의성은 인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성숙하고 외적 세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인의 창의성은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이 조화되죠. 그리고 그들의 성숙과 경험이 이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걸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동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창조하는 반면에 성인들은 자신과 외부 세계를 위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창의성은 발달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아동 시기에도 발달하고 성인의 시기에도 여전히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결정적 시기에 유아기에 이 창의성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 발달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창의성 또한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되면서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록 뛰어난 창의적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달 초기인 유아기와 아동기에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교육 현장에서 유아 및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 적용한다면 아이들의 창의성은 후천적으로 더욱더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 간의 상관을 고려하여서 유아 및 아동들의 창의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지도 방안 역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인기의 창의성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의 인지 능력, 즉 지능 및 창의성은 발달 초기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다가 청년기나 초기에 이르면 지적 수행이 절정에 달하게 되지만 노화됨과 동시에 점차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나는 그러면 창의적인 유아 인재가 되기에는 틀렸지, 늦었지, 내가 이 강의를 왜 들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 창의성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지적 활동 수준이 낮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초기에는 활발한 지적 활동을 하다가 조기에 하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활동이 죽을 때까지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창의성 발달 연구에 의하면 창의적 활동의 절정기의 수행은 거의 대부분 30대와 40대 사이에 나타나지만 절정을 나타내는 나이는 학문 영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수학자의 경우에는
조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지만 수행은 70대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크라플렐라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을 포함한 성인들의 경우에도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심리학적 특성이 필요하다.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문제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또한 엄격한 논리 또는 일생에 걸쳐 요구되는 지식에 의해 부과되는 사고의 규칙을 피하는 능력. 우리가 늘 똑같은 사고 방식을 피하고 새롭게 사고하는 능력. 또한 새로운 지식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 이것은 무엇입니까? 꾸준히 학습하고 노력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어요. 아, 나는 이거 안 써. 난 전화만 하면 돼. 난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배우고 하는 능력, 훈련이 필요한 거죠. 비슷하게 새로운 것과 다른 것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또한 인식적, 사회적으로 초보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자발성.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초짜다. 나는 초보 단계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 자발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교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학습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이 자발성이 있는 창의적 인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분들이죠. 또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유연한 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이야에 대라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가질 때 나이와 상관없이 창의적인 인재, 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의융합 교육을 하는 교수자들의 전문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급속히 변화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서 이제 개혁 교정안 가운데 수업은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하고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재조직하며 이를 유형 형태로 재구성하여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능동적인 역량을 기르는 방법으로 이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은 단순히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및 평가를 포괄하여야 됩니다. 학생의 핵심 역량 중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및 대인관계 학습 능력이 있는데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협력 학습, 탐구 학습,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문제 중심 학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수업은 교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죠. 학생이 주도하고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재조직하고 이를 유용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능동적인 역량을 기르는 이것을 지원하는 교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원하는 수업 형태 속에서 교수자는 정보의 원천, 지식의 전달자, 문제의 해답으로 기능하기보다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념적, 방법적 오류를 예방하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옛날과는 다르죠. 또한 더불어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제공할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를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등 선험적, 먼저 경험했던 탐구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지식경제사회,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교수자가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자가 미래지향적 사고와 안목을 가지고 융합적 관점에서 창의성과
창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나가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서 우리 학교의 환경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 교실 환경의 변화와 교수 학습 방법에서의 혁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 것은 이 일반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막 특별한 학교나 특별한 수업이 아니라 일반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수업을 개발하고 개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두면서도 교과 지도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교수자들이 이 대안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학습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교수 학습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한번 예측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